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는 그때 기사를 쓰는 사람이나 이 독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럼 지나고 보니까 이야, 이게 결정적인 대한민국을 망치는 결정적인 조치가 김대중에 의한 정교조 합법화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공무원 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지나가다 보면은 아, 대한민국이 망조가 된 게 바로 2009년 9월 하순에 이명박 정부가 12만 명의 공무원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수시로 죽창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그런 평가가 나올 때쯤에는 이명박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의 행동을 감아보면은 자기가 재임하고 있을 동안에는 대통령들은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적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폭력, 깽판 세력, 민주악당들과 싸우지 않아야죠. 싸우면 그쪽에서 주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는 그 싸움이 안 말려들겠다. 덮자, 양보하자, 법이라도 양보하자, 안보라도 막 좀 떼가지고 넘겨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 3년 반 동안 그냥 조용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 아는 경제, 정상회담 이런 걸 잘해가지고 G20회의를 여기서 주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만 아니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속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이 어떤 데서 나오냐면 그 용어 선택을 보면 돼요. 북한과의 이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말이 왜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런 영어를 씁니까? 그걸 영어로 쓰면 좀 부끄럽지. 영어를 그냥 보내고 하면 대타협입니다. 대타협. 대타협. 또는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 타협하면 이 장사꾼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영어로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거였는데 아니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래로서 타협으로서 할 수 있느냐. 때문에 핵 문제하고 붙어 있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인데 북한 인권 문제도 그럼 거래로 할 수 있느냐. 인간 생명이 관계되는데 그것이 딱 장사꾼 대통령의 아주 그 심리를 잘 보여주는 정직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실용이나 그랜드 바게인이나 하는 말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암을 직시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암에 걸렸다. 이제부터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라고 마음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오진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무슨 요새 비법이 많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찾아다니다 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의사한테 왔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수술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을 때 직시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직시하려니까 괴롭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북한 정권과 손을 잡은 거대한 친북 좌익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불법과 폭력을 일으킨다 하는 사건이 직시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이 민노당이다. 그리고 대중조직으로서 민노총이 있다. 민주당도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갔고 한나라당의 일부도 그쪽으로 가 있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거기에 순치된 깃들어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류국가 절대로 못 간다. 이거 해결을 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임무로 삼겠다.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직시하는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니까 막 어렵고 방사선 치료 받고 뭐 수술을 하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다른 편법으로 막 약을 적당히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뭐 민간요법으로 적당히 치료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될 암 환자를 놓고 수술을 안 하겠다.
환자 자신이 나는 수술 안 하겠다, 안 받겠다, 다른 방법 좀 강구하자. 그래서 중도 실력이라는 걸 해보니까 당장은 뭐 아프지도 않고 몸기가 오히려 솟아나는 것 같고 해가지고 막 이 길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요런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2의 김영삼이 되느냐, 제2의 김영삼이 되느냐의 여부의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재앙은 항상 이 축복이라는 가운을 입고 온다고 해요. 위기가 올 때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목소리를 내면서 온다고 합니다. 중도 실력이 아마 그런 목소리일 거예요. 인기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쪽으로 계속 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안보, 법치, 그거 골치 아픈 건데 거기는 손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재래식 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텔레비전에 깜짝 출연해가지고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하는, 또 여기에 제가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단. 그게 한국의 얼빠진 언론이죠. 얼빠진 언론. 오늘 동아일보 사설과 중앙일보 사설을 나중에 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용산 방화 사건 방문 현장이 법과 원칙을 해칠 우리가 있다 해가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썼어요. 중앙일보 사설은 아주 잘했다고 썼어요. 잘했다. 중앙일보 노선에 매우 가까운 길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식 중도실용이라고 한다면은 중앙일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가실 겁니다. G20 회의라는 게 한국에서 내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죠. 그렇다고 그 행사 때문에 갑자기 그동안에 한국이 변방국가였다가 그 행사로 드디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과대평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를 죽여야 하나가 사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언제 변방국가였습니까? 서울올림픽이 그러면 변방국가에서 일어난 올림픽입니까? 우리는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세계사의 무대에 중심에 들어왔어요. 더구나 중국, 일본이 다 발전하는데 우리도 뭐 가히 옆에 있는데 변방국가는 왜 변방국가입니까? 경제력이 이 정도인데, 더구나 서울올림픽을 88년에 우리는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IOC 총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오데자네이로가 다음 올림픽지로 결정이 됐는데 남미에서 처음입니다. 남미에서 처음이라고 지금 아주 관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81년에 바덴바덴에서 했을 때 뭐가 처음입니까? 분단국가에서 처음 아니었습니까? 분단국가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아에서는 도쿄올림픽 다음이고, 그걸 우리는 28년 전에 했어요. 28년 전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올림픽 때문에 한국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러나 G20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럼 그 전에 변방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G20 때문에 한국이 야만 상태에서 무명국가 되었다는 말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연설을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 없이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상, 그런 불균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자회견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에 원래 들어와서 처음 했어요. 그럼 기자들이 물을 게 많을 거예요. 뭘 물어야 됩니까? 그날 보니까 전부 다 G20과 관계되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 질문이 한두 건 나오는데, 현안 문제에서 그때 9월 말에 지난주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마 두 가지죠. 이 민노총 문제,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종시 문제 아닙니까? 그 두 개를 질문하는 기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수십 명의 기자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질문을 받는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